손목을 중심축으로 라켓 헤드가 돌아요. 스윙의 크기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 그 스윙 안에 손목 스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윙 안에 같은 크기더라도 그 안에 손목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스윙은 라켓 전체가 가속되는 것이 아니라 라켓 중에서 라켓 헤드만 가속을 시키면서 타구가 돼요. 근데 동호인분들은 이 스윙, 이 완성된 형태의 스윙, 스윙의 크기가 가장 큰 형태의 스윙의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스윙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타구할 때 힘을 실지 못하거나 헛스윙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배드민턴 치시면서 나보다 힘도 없고 약하게 생겼는데 클리어가 빵빵 나가거나 묵직한 스매싱을 때리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레슨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클리어가 밀려서 고민인데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서 어디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윙을 하길래 파워가 그대로 셔틀콕에 실리는 걸까요? 자,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앞으로 배드민턴 치시는데 어떤 스윙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스윙이 약하거나 클리어가 밀려서 고민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적은 힘으로도 공을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스윙의 크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연히 스윙이 크면 클수록 셔틀콕에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커지면서 더 강한 타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그냥 스윙의 크기만 키우면은 안 됩니다. 스윙의 크기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즉 라켓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전시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형태의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윙입니다. 이 두 개의 스윙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유니콕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같은 두 가지의 스윙을 공을 타구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스윙은 타구하는 순간 손이 같이 떨어지면서 손목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스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타구하는 순간, 공을 맞추는 순간 손이 라켓과 함께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윙은 손목을 중심축으로 라켓 헤드가 돌아요. 첫 번째 스윙처럼 라켓 전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켓 헤드가 손목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헤드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첫 번째 스윙과 두 번째 스윙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스윙이 올바른 스윙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스윙은 어깨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만드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고, 두 번째 스윙은 어깨에서 중심축이 손목으로 이동하면서 타구되는 스윙입니다. 근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스윙 크기가 같아요. 스윙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은 스윙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스윙이에요. 스윙의 크기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 그 스윙 안에 손목 스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윙 안에 같은 크기더라도 그 안에 손목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스윙 같은 경우는 타구하는 순간 손이 같이 떨어지면서 손목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손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직 손목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손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목이 사용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손이 내려와서 손목을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손이 떨어져 버리면, 공을 타고 갈 때 손이 떨어져 버리면 이미 손목을 사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스윙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오기 때문에 80% 이상이 손목을 못 쓴 상태에서 스윙이 나오잖아요. 근데 좋은 스윙은 라켓 전체가 가속되는 것이 아니라 라켓 중에서 라켓 헤드만 가속을 시키면서 타구가 돼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켓 헤드를 가속시키려면 두 번째 스윙처럼 손목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같은 스윙의 크기지만 첫 번째 스윙은 손목이 사용되지 않은 반면 두 번째 스윙은 이 스윙 크기 안에, 이 정도 스윙 크기 안에 손목을 중심축으로 라켓 헤드가 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윙처럼 라켓 전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켓 헤드가 손목을 중심으로, 손목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헤드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스윙은 스윙을 했을 때, 공을 타고 했을 때 손목을 기준으로 라켓 헤드가 회전하는 것,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선수들은 어떻게 스윙을 할까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손목을 기준으로 라켓이 떨어질까요? 한번 실제 선수들의 스매싱하는 영상을 슬로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맞는 순간 손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손목을 중심으로 라켓 헤드가 회전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타구하는 순간 손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타구하는 순간 라켓 전체가 함께 떨어지나요? 아니죠. 라켓 헤드가 가속을 받아서 라켓 헤드가 손을 기준으로 먼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스윙이 올바른 스윙인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스윙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번 라켓을 들고서 스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슬로우 모드로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손이 떨어지는지 라켓 헤드가 먼저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참고로 그냥 스윙하는 것보다 공을 치는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공이 맞는 순간 손이 같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손목축을 기준으로 헤드가 떨어지는지를 영상을 촬영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동호인분들의 대부분은 손목축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깨를 활용해서 스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윙, 이 큰 스윙 안에 손목의 비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야 힘이 약하더라도 강한 스윙을 통해서 클리어나 스매싱을 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경기 중에 클리어나 스매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거나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셔틀콕이 우리 몸보다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스윙 연습했을 때 이 타점, 이 원하는 위치에서 공을 타고 하는 것보다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을 타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롱서비스와 같은 상황이죠. 롱서비스를 내가 스윙 연습한 대로 여기 앞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동호인분들은 이 스윙, 이 완성된 형태의 스윙, 스윙의 크기가 가장 큰 형태의 스윙의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스윙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타구할 때 힘을 실지 못하거나 헛스윙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범위에서 스윙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 범위 안으로 공이 빠르게 들어왔을 때 이런 공을 칠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윙을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면 됩니다. 작은 형태의 스윙부터 연습을 해서 큰 스윙으로 조금씩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스윙, 이 손목축을 이용한 형태의 스윙, 이게 가장 작은 단위죠. 그리고 그 다음은 팔꿈치랑 손목, 그리고 그 다음은 어깨와 팔꿈치, 손목, 그 다음은 몸과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식으로 스윙의 크기를 확장하는 형태로 연습을 한다면 각 상황에 맞는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이 빠르게 와서 여기 이 범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손목만 쓰는 형태의 스윙,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어깨나 골반 회전을 통해서 하는 스윙, 이런 식으로 각 상황에 맞는 스윙을 내가 꺼내서 할 수 있어야 경기 중에 내가 연습한 대로 스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리어가 밀리거나 스매시가 약하다면은 큰 스윙 연습을 계속하기보다는 내 스윙 안에 손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손목축을 통한 스윙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유니콕TV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그립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그립이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했던 이 손목을 사용하는 이 스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동호인분들 대부분이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깨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립이 바깥으로 돌아가서 손목을 사용하기 힘든 형태의 그립을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립만 제대로 교정하면은 손목을 사용하는 스윙으로 교정하는 것이 최소 2배 이상은 더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손목을 스윙 안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을 몇 개 찾아보면 사실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한 에이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직접 손목을 활성화하는 스윙을 교육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과 같은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레슨을 통해서 손목을 활성화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목을 사용하는 스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제가 이미 온라인 클래스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은 그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이 스윙의 크기와 그 크기 안에 손목이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깨축으로 사용했을 때 나오는 현상, 그리고 그것을 손목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셨다면은 스윙 연습하실 때 한번 손목을 신경 쓰면서 연습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운동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